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다면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주지 않고도 가장 좋은 이 다육이 살균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에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망하지 마시고 왜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좋다고 하니까 좋은가 보다 라고 하는 거하고 왜 좋은지를 알고 나면 조금 더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짐작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로 햇빛입니다. 오늘도 좀 햇살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날인데요. 햇빛은 정말 자연이 주는 최고의 살균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유리로 들어오는 자외선은 이렇게 다육이에게 좋은 이런 좋은 자외선이 차단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좋은 샤시들이 많이 있어서 선택적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자외선들은 이렇게 들어오고 몸에 안 좋은 UV 그런 햇빛들 그런 자외선은 차단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어찌됐든 직접적인 햇빛이 가장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이제 햇빛도 색깔이 있는 것으로 좀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광을 받는 햇빛은 최고의 이제 자연 살균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햇빛이 들어오면서 온도도 따뜻해지고 일조량이 높아지면서 다육이들의 광합성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는 물론이고요. 이게 이제 자외선 차단 중에서 약간 블루빛을 가지고 있는 자외선이 있는데요. 이 블루빛의 자외선을 직접적으로 식물이 받았을 때는 이 화학적인 물질이 생산이 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거든요. 이게 너무 신기하죠. 이게 햇빛을 직접적으로 잘 받으면 광합성 작용을 할 때 이 식물에서 나오는 성분들 중에 하나를 화학물질로 만들어서 이게 이제 곤충의 공격을 막는 데 필요한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해요. 뛰어난 화학물질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햇빛을 좀 잘 받는 것만으로도 깍지벌레나 곰팡이균 같은 것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는 또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게 이 자외선의 햇빛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육이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계절 기후에 맞춰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이제 하절기와 동절기가 있잖아요. 이 식물들이 신기하게도 이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을 해서 내가 언제 성장을 좀 잘 해야 되는지를 또 햇빛의 양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고 하는데요. 낮 길이가 길어지면 이렇게 다육이가 더 왕성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을이 오면서 겨울에 동절기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해가 진짜 빨리 지잖아요. 그리고 벌써 한 3시, 4시만 되더라도 들어오는 일조량이 이제 하절기와는 완전히 또 달라지니까 이렇게 되면 다육이들도 서서히 조금씩은 빠르게 움직였던 성장을 살짝 멈춘다거나 혹은 아주 느려지는 성장의 속도를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밖에서 키우는 그런 가로수랄지 산에 있는 나무들은 가을이 오면 이제 낙엽이 자연스럽게 지지 않겠습니까? 모든 식물들은 들어오는 햇빛의 양에 따라서 내가 성장을 좀 해야 되는 시기인지 아니면 성장을 조금 멈춰야 되는 시기인지를 구분을 해서 또 성장을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약간 환절기 이제 여름에서 이제 조금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 그리고 이제 추웠던 계절에서 좀 따뜻한 기온이 또 햇빛이 조금 많아지는 계절로 이렇게 변할 때 하엽이 유난히 좀 많이 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겨울잠을 자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영다육 종류들은 날씨가 매우 많이 추워지면 어느 정도의 성장을 멈추거나 성장을 좀 느리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한꺼번에 또 하엽을 지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성장을 멈추는 다육이들은 그대로 멈춰라 하고 있는 다육이들도 있지만 확실히 환절기 때마다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것을 하엽을 통해서 다육이들의 적응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햇빛에 따라서 이 광합성 작용을 하는 능력
게 그 수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다육이들은 그 햇빛이 아무리 많이 비춰도 이거를 이제 광합성 작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햇빛의 양이 한계가 있다고 해요. 아무리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이라 할지라도 다육이가 쓸 수 있는 광합성 작용의 그 능력은 한계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의 햇빛이 들어오는 양만으로도 충분히 다육이는 광합성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하로는 다육이들이 조금 성장을 하는데 조금 못 미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좀 푸른 빛깔의 또 건강한 다육이들은 이런 소량의 햇빛만으로도 충분히 또 광합성 작용을 할 수가 있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다육이가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일조량이 되지 않으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웃자람 현상이죠. 햇빛을 조금 더 주세요. 나는 광합성 작용을 조금 더 하고 싶어요. 라는 다육이의 외침이 햇빛이 있는, 태양이 있는 쪽으로 길게 목을 빼면서 줄기가 늘어나는 현상,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웃자람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독 우리 집 다육이들이 좀 웃자람 현상이 있고 한쪽 방향으로 좀 치우치면서 성장을 하는 것 같다라는 모습이 보일 때에는 햇빛이 조금 부족하다는 뜻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다육이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번거롭다 할지라도 햇빛이 있는 곳으로 좀 햇빛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건강하게 또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또 싶습니다. 이제 영양제에 대한 그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영양제는 다육이에게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꼭 필요할 때는 줄 수도 있겠지만 식물을 키우면서 반드시 줘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잘 받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살균 작용도 하고 스스로 영양분도 만들어내서 영양제의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어렵게만 느껴지는 다육이도 좀 키울 수 있는 또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햇빛이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어렵지만 햇빛은 필요하다고 해서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들어오는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느냐 혹은 간접적으로 받느냐는 조금은 여러분들이 환경 설정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